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추위가 산골짜기를 휘감을 때 청령포의 좁고 초라한 관사 관공의 안에는 한 소년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노산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6대 임금으로 불렸던 16살의 어린 왕 단종입니다. 소년의 곁에는 그를 지켜줄 신하도 따뜻한 온기를 나눌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영월의 칼바람과 창호지 너머로 그를 감시하는 서늘한 시선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묵직한 정적을 깨고 굳게 닫힌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싸늘한 기운을 뿜어내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임금이 내리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자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삼촌, 제발. 그러나 그 애처로운 절규는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조선의 가장 어린 왕,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은 왜 이토록 처참한 죽음을 홀로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11살의 어린 아이가 짊어져야 했던 왕관의 무게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누가, 무엇이 그를 이 머나먼 유배지의 차가운 방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왕 단종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1452년 비극이 시작되기 불과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5대 임금이자 세종대왕의 장남이었던 문종은 조선이 낳은 가장 완벽한 군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의 재능을 시기했던 것일까요?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38세의 젊은 나이로 병석에 눕게 됩니다. 죽음을 직감한 문종의 눈앞에 어른거린 것은 이제 겨우 11살이 된 어린 아들 세자 홍위였습니다. 총명했지만 아직 세상을 알기엔 너무나도 어렸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노려볼 굶주린 늑대 같은 숙부들, 특히 둘째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의 야심 가득한 눈빛을 문종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문종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당대 최고의 재상이었던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를 침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린 아들의 손을 두 재상의 손에 굳게 쥐어주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경들이 과인의 어린 아들을 부디 잘 보살펴 주시오. 왕실의 어른으로서 수양과 안평이 있다 하나 그들은 결코 믿을 수 없소. 오직 경들만이 내 아들을 지킬 수 있소이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궁궐에 불어닥칠 피바람을 예견한 아버지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문종은 그렇게 눈을 감았고 11살의 어린 홍위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눈물을 채 닦기도 전에 용상에 올라 조선의 6대 왕 단종이 되었습니다. 선왕의 유지를 받든 고명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은 어린 왕을 보필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의정부에 집중시켰습니다. 왕이 어리니 재상들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김종서는 호랑이 재상이라 불릴 만큼 강직했고 오직 단종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이야말로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왕의 둘째 숙부 수양대군. 그는 자신이 형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약한 조카가 그것도 재상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용상에 앉아 있는 것을 수양대군은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당대 최고의 책략가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야망을 꿰뚫어 보았고 그 야망을 실현시킬 잔혹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대감, 호랑이 김종서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하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옵니다. 어린 왕의 옥조 아래에서
피비린내 나는 야망이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따랐던 작은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가 계유정난이라 기록한 그날 밤 한명회는 살생부 죽여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당연히 김종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철갑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한명회, 홍윤성 등 자신의 신복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수양대군을 맞이했던 김종서. 그는 수양대군이 건넨 거짓 밀서를 읽는 순간 숨어있던 자객의 철퇴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조선의 호랑이가 가장 믿었던 왕족의 손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군사들은 궁궐의 모든 문을 장악했습니다. 깊은 밤 곤히 잠들어 있던 11살의 단종은 횃불과 칼소리에 겁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냐? 어서 알아보라. 겁에 질린 왕의 물음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피 묻은 칼을 든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단종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앞에서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김종서와 황보인이 영모를 꾀하여 신이 그들을 모두 처단하여 싸웁니다. 지금 당장 저들에게 모든 권력을 내놓으라는 교지를 내리시옵소서. 11살의 아이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자신을 지켜주던 가장 굳건한 방패막이가 사라졌다는 절망감. 그리고 지금 당장 숙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 또한 저 칼에 베일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단종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충신들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숙부에게 넘긴다는 교지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숙부, 제발, 김종서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닥치시옵소서. 전하께서 아직 어려 정사를 모르시는도다. 수양대군의 고함 한마디에 어린 왕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황보인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들이 궁궐들에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고 궁궐은 거대한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자신의 침소에서 충신들의 비명소리를 밤새도록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잔혹한 밤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하루아침에 영의정이 되어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숙부의 손아귀 위에 갇힌 새장 속의 왕, 완벽한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단종에게 궁궐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을 전하라 부르는 모든 이들은 숙부, 수양대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던 궁녀와 내시들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단종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영의정이라는 자리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용상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어린 왕에게 선위왕위를 물려주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수양대군 대감의 공이 하늘을 찌르는데 어찌 아직도 용상에 앉아 계시옵니까? 하늘의 뜻은 이미 대감께 있사오니 속히 왕위를 물려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신하들의 압박, 그것은 충언이 아닌 칼날 같은 협박이었습니다. 단종은 매일 밤 아버지 문종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1455년 6월, 단종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라 생각하며
숙부에게 왕위를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14살이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선의의식. 14살의 단종은 용상에서 내려와 옥새를 들고 숙부 앞에 섰습니다. 수양대군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신이 어찌 감히 라며 사양하는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옥새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넘겨주는 그 순간,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새를 숙부에게 건네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숙부님의 것이옵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옥새를 받아들고 용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왕 세조입니다. 단종은 상왕물론한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사실상 창덕궁에 감금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14살의 소녀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피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김종선은 죽었지만 그의 뜻을 따르던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그리고 무신유흥부. 역사는 그들을 사육신 죽음으로 충절을 지킨 6신하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세조의 녹봉 월급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오직 그들의 왕은 창덕궁에 갇혀 지내는 어린 상왕, 단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세조와 그 일파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는 단종복위 운동이었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벼른거망을 호위하는 무사으로 서게 된 날, 그들은 연회장에서 세조를 직접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사 당일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조의 최측근 한명회가 연회장이 좁으니 벼른검을 세우지 말자고 건의한 것입니다. 암살의 기회가 사라지자 그들은 거사를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획에 가담했던 김질이라는 자가 장인의 설득에 넘어가 이 모든 사실을 세조에게 밀고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과인을 능멸하고 영모를 꾀해. 분노로 이성을 잃은 세조는 즉시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 모두를 잡아들였습니다. 국문장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세조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그들의 살을 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며 직접 고문했습니다. 말하라, 너희의 왕이 누구냐? 누가 너희의 배후냐?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성삼문은 눈을 똑바로 뜨고 세조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으리, 그는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상왕 전하 한 분뿐이요. 당신은 왕위를 찬탈한 역적일 뿐이요. 박팽년 역시 끝까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충절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세조는 사육신 모두를 능지처참 몸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가족,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세조의 칼날은 이 모든 역모의 구심점이 된 단종을 향했습니다. 상왕이 살아있는 한 역적들의 준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조는 더 이상 조카에게 최소한의 연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육신 사건이 터진 직후 세조는 단종을 상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노산군, 왕자도 아닌 가장 낮은 등급의 군중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장 척박하고 머나먼 유배지, 강원도 영월로 그를 추방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1457년 가을 16살의 소년
노산군이 된 단종은 한양을 떠나 영월로 향하는 700리 유백일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왕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행렬이었습니다. 말도 탈 수 없었고 비단옷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친 베옷을 입은 소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군사들에게 이끌려 하염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그가 한양의 동대문을 나설 때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린 왕이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백성들을 향해 눈물조차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영월의 청령포였습니다. 그곳은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험준한 절벽이 가로막은 육지의 섬이었습니다. 단 한 척의 배가 없으면 그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완벽한 자연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은 강가에 홀로 서서 자신을 가둔 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을 죽이러 오는 숙부의 모습을 보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절벽 위에 올라가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레이션 단종의 목소리 톤으로 천만리 머나먼 길에 어린 몸 홀로 가니 슬픈 마음 어느 곳에 붙여야 할까. 창밖에 외로운 기러기 소리 들으니 이 밤 나의 시름은 끝이 없구나. 그의 시에는 16살 소년의 절망과 고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영월에 기록적인 홍수가 났습니다.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은 근처의 작은 관사인 자규르스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자규스는 소쩍새를 뜻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억울하게 죽은 왕의 혼이 소쩍새가 되어 밤새도록 소티 작다 하고 운다고 했습니다. 단종은 매일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 같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월에서의 유배 생활이 시작된 지 불과 4개월, 한양에서 또다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종의 동생이자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또다시 단종 복위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조의 인내심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세조는 금성대군을 즉시 사사 죽임하고 마침내 영월에 있는 단종에게도 죽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1457년 10월 24일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 왕의 명을 집행하는 관리 왕방연이 영월 관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슬 퍼런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단종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엇갈립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종이 16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조의 정통성을 지켜야 했던 사관들은 차마 숙부가 조카를 죽였다고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야사와 민간 기록은 그날의 진실이 훨씬 더 잔혹했다고 전합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은 차마 어린 왕에게 사약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무관이 참지 못하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공포에 질려 방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관은 활 시위를 풀어 그것을 단종의 목에 걸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삼촌, 제발, 어머니, 아바마마, 16살 소년의 애처로운 마지막 절규. 그것은 조선에서 가장 슬픈 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몸이 이내 축 늘어졌습니다. 1441년에 태어나 11살에 왕이 되고 14살에 쫓겨나 16살에 죽음을 맞이한 단종 이용휘의 비극적인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세조는 역적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왕의 시신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차가운 강물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때 영월에 한 이름 없는 관리였던 어뭉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닥칠 화가 두려웠지만 차마 어린 왕의 시신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깊은 밤 어뭉도는 몰래 강물에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산, 그 누구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 왕의 시신을 몰래 묻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어뭉도는 묘비도 없이 작은 봉분 하나를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전하, 부디 이 추운 땅에서라도 편히 잠드소서. 만약 어뭉도의 이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단종의 무덤조차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종이 죽고 세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종이라는 이름은 조선 역사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입에 담지 못했고 그의 무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잊혀진 왕, 비운의 노산군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조의 피가 아닌 다른 방계 혈통이었던 숙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세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1681년 노산군이었던 단종을 노산대군으로, 그리고 1698년 마침내 단종이라는 왕의 칭호와 공의원문 순정안장 경순대왕이라는 시호를 올리며 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단종이 억울하게 죽은 지 무려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41년의 세월, 권력의 칼날은 한순간에 왕을 죽였지만 그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그의 충신들을 기리는 민심은 241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충절이 야망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날 영월의 청령포와 장릉단종의 무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241년의 시간을 넘어 16살에 홀로 죽어가야 했던 어린 왕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단종은 실패한 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왕위를 지키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충신의 도리를 지키려 했던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숙부에게 왕위는 빼앗겼지만 역사와 민심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단종과 세조의 비극, 그것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야망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피보다 진한 권력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영월의 차가운 강물 위로 오늘도 소쩍새는 그날의 슬픈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잊혀진 역사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인물을 만나 뵙겠습니다.